네,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이부 순서,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부 선수는 주역과 정역에 대한 아니, 책인데, 서원에 대해서, 네, 주역 정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초에 나왔었죠. 이 네. 책이, 어, 미국 렉싱턴 북스, 그 로만 앤 리틀필드 그, 큰 출판사예요. 굉장히 큰 그렇죠. 출판사에. 유명한 네, 출판사죠, 미국에서. 네, 로만 앤 음, 리틀필드의 그 모노그래프 출판하는 데가 이제 렉싱턴 북스고 그다음 뭐 교과서 출판하는 데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학술 서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노그래프에 들어가죠. 이제 네. 그러니까 모노그래프라는 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것, 뭐 교과서 이런 게 아니라 음, 완전히 제목이 The Non-Hierarchical Way from 이징 to 정역. 그래서 이게 지금 이징은 미국에서 이칭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고 이제 원래 그래서 이칭은 이제 차이니스 발음이 정확하게 약간 그 피닌 시스템을 약간 그 웨이드 가이즈라는 그 이전에 그 체계로 했기 때문에 그 발음이 이칭이 좀 약간 거리가 있지 그 본래 발음하고 그래서 이징 예. 보통 요즘 다시 이징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이징에서 주역. 정역은 우리나라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예, 이집은 주역이죠, 그쵸? 예, 이직은 주역이에요. 주역인데 주역에서 다시 말해서 주역에서 정역으로의 비위계적인 그 음, 방식 그 방향이에요. 비 음, 주역에서 정역으로. 근데 굉장히 이게 정역 우리나라 그 기밀부가 쓴 그 정역이 미국에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주역은 참 많은데 정역은 음, 아마 이번에 소개하는 게 이게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게 아, 소개한. 근데 제가 이제 세계 최초, 예, 최초 미국에서. 미국의 그런데 이제 무식한 발전소에, 예전에 하나 그 누가 이렇게 조그맣게 쓴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정 누구가. 근데 한 10년 됐나? 15년 정도?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인터넷 서적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무슨 출판사가 아니라 음, 출판사긴 출판사인데 그냥 이렇게 출판하는데 뭐 음, 예, 뭐 자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 뭐 그런 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거든요. 페이퍼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맞아. 페이퍼북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그 출판사, 그러니까 그 정식 출판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나왔죠. 정역, 음, 이거를. 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김상일 교수님, 사실 이제 정역 그 자체를 이제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 김상일 교수님 정역 그 해석에 그 소개를 이제 하는 책이에요. 네. 사실은 아, 정역을 소개하고 이 정역 자체는 되게 조그매 책이 조그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주석을 제가 이게 또 주석을 이렇게 빌려 와야 되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오리지널 그 책을 인용을 하면서 또 그 김상희 교수님의 그 주석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같이 하는 거죠. 한 책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예 네. 아주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죠.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은 거기에 있는 서원을, 서원을 이렇게 식 해석을 하면서 예, 어 여기에서 뭐 정치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그런 토론도 할 수 그래요? 있고 네. 예 그러면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주제가 뭐, 이게 주역이란 책 말이죠. 주역이란 책이라는 게 우리 그 동아시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예, 이제 그렇게 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주요. 이제 그게 영어로 여러 버전으로 이제 통역 그 뭐야 번역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동아시아의 가장 큰 그 전통 종교 중에 두 뿌리를 형성했던 그 유교와 도교, 컨퓨셔니즘과 다오이즘이 이 어, 이징의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사실 뭐 이 두 종교가 에서 그 하나의 텍스트로 취한 게 바로 이징인데
공자는 또 여기에 또 그 주석을 달았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이 노자의 도덕, 이 도교 사상이 노자의 이런 사상들을 보면은 역시 그 주역의 어떤 그 흐름과 주역의 해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도에 음, 적용을 한 그런 흔적들이 아주 많이 이제 보여요. 그런데 여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징의 그 주요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하모니하고 체인지 있죠. 그래서 체인지. 그렇죠. 예, 이게 조화와 변화, 조화와 이 변화가 이게 형성되는 건데 이게 뭐 간접적으로 또는 뭐 직접적으로 대부분 그 동아시아 문화와 그런 시빌리제이션 그 문명에 큰 그런 영향을 미친 책인데 이게 주역이라는 게 그 symbolic imagery라는 그 상이 있고요. A numerical system 그 수가 있어요. 숫자 체계. 음, 그리고 수가 있죠. 어 네. 예, 그다음 그 language가 있다고 사. 근데 이 랭귀지, language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수 사라 그러거든. 이 상수. 상. 상수학은 많이 들어봤다. 상수학. 예, 상수학이 이게 하나의 이제 주역의 학파인데 예, 주역을 보면은 이제 상이 있단 말이죠. 그 헥사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그 뭐죠? 육효. 뭐가 있- 그다음 뭐 팔괘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 이래 가지고 하나의 그 상이 있고 그다음 수가 있어요. 그 주역이라는 게 이게 숫자학인데 이 숫자 체계 돼 가지고 그다음 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는 괴사라 그래서 음, 그 이제 언어로 그랬는데 굉장히 그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주역에서의 이제 주요 그런 그 특징들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주역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관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역설이라는 거 있죠. A와 A가 아닌 것이 어, 서로 배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타적. 분리되거나 예, 서로 배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조화 좋아. 어떻게 하면 이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 동양 전통 철학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게 서로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에서 보면은 사실 그 서양 전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전통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논리라는 게 어, A면서 A가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 이 두 개의 반대는 서로 A면서 배타적인 그런 A가 관계인데, 아닐 수가 없지. 응. 말이 안 그 되지. 이제 예, A면서 어떻게 A가 아닐 수가 있어?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모순율이라 그러는데 주역에서는 이게 말이 되거든. 말이 돼. 주역에선 말이 돼. 예, 그거 그게 좀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아니 A 아니 내가 A면서 A가 어떻게 아냐? 말이 안 되잖아. A면서 A가 아니다가 말이 왜 안 되냐고? 아 말이 왜 되냐고? A 왜 말이 안 돼? 그 얘를 주역의 입장에서 얘기. 이게 말 솔직히 누구는 잘생겼다, 누구는 못생겼다. 똑같은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아, 내가 잘생기면서 내가 못생기게 되는 거? 뭐 그렇다는 아, 거야, 지금. 아니,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그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지. 얼마든지 뿐만 아니, 그쵸? 그렇지 않나?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칼융에서 보면 그거잖아. 내 안에 또 타자가 있잖아. 칼융이 있어. 타자가 있죠. 그렇지.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인데. 칼융은 끊임없이 그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도. 그래서 주역을 너무 좋아했어요, 칼융은. 칼융 칼융. 알잖아요. 이게 주역제를 너무 네,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게 동양을 지금 A면서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한쪽으로 극단으로 진짜 치닫지 않게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뭐 정신병이 오는 거야. 뭐 융에서는 융은 정신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서양 철학의 중심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무식했네.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상식 아니야. 어? 상식인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제 결국 부정했어. 서양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신학이 서구 전통 신학이라는 게 결국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의 그 중세 신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 사람이 해서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기초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이제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이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니, 고 박사님, 근데 내가 이게 뭐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예? 음. 명상만 해보면 자아 성찰만 상식인데 왜 서양 철학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토 이 걔네들은 왜 그런 거를 인지를 못했을까?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지를 못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배제를 그 했나? 중요 자기들의 그 초점 그러니까 음. 그게 왜 그렇잖아요. 그 플라톤은 그 위에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고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애들을 하는 건데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런 달랐던 그 새롭게 애드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 모르겠어요. 그 서양 쪽의 서양 철학자들 같은 경우 어 아주 그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서양 철학의 홈타운이라고 하면 그 바로 이제 그리스 문명인데 그리스 문명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시작이 되어 왔죠. 그러면서 그 프리소크라틱 피리어드와 시기랑 이제 소크라테스 시기 그 이후 시기로 이렇게 많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이게 오히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서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A면서 A가 아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A면서 A가 아니다. 이런 반대되는 거는 서로 역설이라 그러고 상호 모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그 경험 세계 있죠. 경험 경험 세계에 세계 있어서 그 경험 세계에서는 알지? 그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맞는 거 종종 알지? 일어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전히 그 플라톤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은 끊임없이 현실 세계 이런 거보다는 이 서구 아, 사람들 보면은 그 이데아 세계, 그 이데아. 어떤 이상적인 이제 음. 그런 거에 지나칠 정도로 이제 매달려 왔어요. 신학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 계속 보면은 머리만 어 현실 그게 세계 굉장히 나름대로 추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지. 그리는 거 만들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몰두되면요. 매몰되면은 이제 그만큼 망상 속으로 빠지는 거야. 이게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는 안 그렇지. 현실 세계는 이게 회색인데 자꾸 이 이거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이상 세계라든가 이런 걸 자꾸 흑백으로 나눠버린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흑이냐 백이냐 그 중가운데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그 다양한 색깔들이 그게 들어간다고 흑과 백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게 현실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원제는 거기서부터 있었구나. 예 거기서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제 그거를 봤지 그래가지고 전개하지만 서양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병리 취급한다고 이제 어떤 그 모순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떤 그거는 죄로 예, 치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악마식. 신학에서는 그걸 죄로 치료하고 그렇죠. 또 사회 병리적인 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모순적인 그런 신약에서는 것들고 정신병이라고 치부하고. 지금 십변을 치부하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딱 그 두 번째 패러그랩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좀 약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그 이 하모니라는 게 주역에서 말하는 this type of harmony 이게라는 게 does not imply a transcendent synthesis of opposites 였어요. 그 그러니까 조화 이런 체계의 그 주역에서의 그 체계가 어떤 반대들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들의 초월적인 종합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보통 서로 반대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초월 넘어서서 이 반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 해결 철학이 계속 고양시키는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요. 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냐. 그게 바로 해겔 철학이라든가 그 독일 관념론에서 종종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해겔의 그 절대 정신, 우리 예전에 했었지만 이 절대 정신에서는 어 반대를 봐왔어. 이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거를 서로 봐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아, 봤어요. 네. 결국 해겔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갔어. 나는 아, 해겔이 분명히 논리학, 적어도 아,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해겔이. 같네, 예. 해결이. 왜냐하면은 해겔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게 정반합의 어떤 다이내믹한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없거든. 그 심지어 누구죠? 칸트, 해겔 이전에 칸트는 그 엔티놈이라는 반명제, 명제, 반명제, 거기까진 봤어. 엔티노미. 거기까진 봤는데, 그걸 받긴 했지만, 이것이, 여전히 이런 상반된 논리가 존재한단 말이죠. 형이상학에 대한 우리가 담론을 할 때, 신을 얘기하거나 어떤 세계 자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뭐 도덕적인 어떤 정언 명제,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와 반명제가 공존할 수 있다. 이거를 뭐 세 개는 유한하다, 세 개는 무한하다. 두 개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한테는 맞나? 개가 예, 칸트는 그거를 봤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자체가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융합이 돼야 되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를 기반으로 해요. 칸트는 이 두 개 자체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야. 칸트에서도. 아, 모순이라서 그럼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칸트는. 하냐면 이 사람은 물 자체로 넘겨버려. 이거는 우리 인식 세계에서 알 수가 없다는 아, 그게 거야. 물 자체야? 그거는 아, 물 자체라, 그러니까 물 자체는 우리의 그 순수이성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 아, 이게 아, 아니, 이 인사이트는 오로지 저희 응. 채널에서만 그러게.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예, 어느 칸트를 구독자분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의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바운더리야. 일종의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마운드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딱 선을 그어버린 거야. 여기서부터는 순수이성으로 판단 금지. 아, 이거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 나도 할 수 순수이성으로 있겠다. 토론해 봤자. 왜냐하면은 어. 코에 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얘기를 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아, 그럼 비슷한 비트겐슈타인 거야. 난 똑같은 비트겐슈타인, 칸트 아니네. 후기 비트겐슈타인, 저기 뭐, 저기, 논리철학 논거에서 비트겐슈타인, 물론 이제 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접근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형이상학이라든가 그 캐리고리를 정하면서요. 순수 이성의 논리를 정하면서 이거 딱 선을 그어버리지.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 사실상 그게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런 거고 없으면 없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무슨 팩트다 아니다. 이런 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서 자꾸 중세 시대 때 신의 존재 증명 막 이러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칸트에서 너무나도 웃기게 보였던 거예요. 칸트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스탑하자. 이게 순수이성으로 하죠. 순수이성은 이 시간 공간 내에서 이게 존재하는 영역이라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뭐 순수이성이 시공간 넘어서 있는 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게 터무니없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데 해결은 이제, 근데 해겔은 그렇지 않아요. 해겔은 역시 이게 학문이라는 게 계속 애들을 하고 이게 착착 자꾸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을 하면서 또 거기다 첨가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칸트의 엔티노미를 봤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정반합의 그런 다이얼렉틱한 변증법을 이제 본 거지. 변증법을 전개하죠. 근데 이제 칸트한테 불만족을 자꾸 그걸 갖다가 넘겨버린 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야. 칸트는 저기 해겔은 그거를 우리의 순수 이성이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져요. 해겔은 믿음을 갖는다고.
절대 이성이라는 게 있다. 이게 절대 이성, absolute reason이라는 거. 아, 완전히 반대한 거구만. 아, 그런데 이게 끝까지 봐야 돼. 그러나 헤겔은 여전히 서양 철학자인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를 넘어서면서 보면은 다시 리턴을 해. 아리스토텔레스로. 되게 재밌는 게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지 못한 걸 봤으면서 리턴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모순을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눠버리잖아. 그러니까 완전 선을 긋버리잖아. 그거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이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안에서 이 두 개, 시공간 안에서 두 개가 서로 어떻게 공존하고 융합하고 이런 것 자체를 오류로 전제를 한 거예요.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라는 그런 영역을 이제 만든 거고 이 헤겔은 아니다. 우리의 절대 이성이 초월적 이성이라는 거, 절대 이성이라는 거는 그거를 합의래 이게 서로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개념을 하나 설정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것에 그 반대되는 것들을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해결은 벌써 이제 그렇게 가요. 그럼 거기서 스트러글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거를 이게 화합하는 바로 이 사람 이 칸트는 헤겔이 그 기독교 이제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종교 철학 헤겔의 그 유명한 그 종교 철학 책에서 이제 예수를 하나의 모델로 삼는데 바로 그 정반합의 모델로 삼아요. 이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와서 왔지만은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념화 단계 어떤 순수한 그런 단계지만 결국 이 세계와 맞닥뜨리면서 음.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 희생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희생을 단행한 하나의 모델로 본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정반합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 된 거죠. 해결한테는. 이러다 보니까 이 그만한 사람은 생각이. 음. 이 두 개가 생겼을 때 A와 A-가 서로 공존한다 이거야. 근데 그 공존은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월적인 그런 단행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좀 한 차원 높게 가서 이제 보면서 계속 타입을 갖다가 이제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 A와 주체는 진짜 A-가 주체는 A와 A-가 음. 서로 상반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 위에 타입 더 이걸 갖다가 서로 합에 이르리라는 거는 보다 더 초월된 그런 그러면 어떤 영역이죠. 예. 그 주체 합일에 주체 대한 객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그게 음. 이제 개인 서구의 개인주의로 연결되나? 주체를 굉장히 그, 강조하는 거 아니야. 주체의 의지, 내가 승부하게 됐다는 의지, 그렇죠. 거기 절대 그런 걸 수도 정신이 있겠네. 있다는 의지. 이게 서구 문화는 뿌리 깊게 개인주의가 뿌리 깊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해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객체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들여서 주체 객체의 통합을 이루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절대 이성 안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절대 이성 안에서는 주체뿐만 아니라 그 객체가 모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절대 이성 체계거든. 그게 절대 정신이고. 어, 절대 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절대 정신의 세계를 반영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결국 나의 개념이라는 것과 타자의 개념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게 멜팅이 돼요. 철저하게 녹아진다고. 그럼 뭐 그러니까 어떤 섭리에 의해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신의 고양된 섭리의 아니 부단한 그게 이제 신의 섭리라고는 섭리겠지만 이제 부단한 어떤 변증법의 어느 법칙이 과정을 있다는 얘기죠.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체 객체의 통합을 합의를 이루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실존 철학자들은 개인적이나 결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어느 하나의 실존 그 법칙, 하나의 이 진화적 사람은 법칙이라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이걸로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논리 철학, 그 논리 해결의 논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그래요.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서로 이게 반대들의 상반된 어 그럼 그럼 합의 우주의 법칙을 얘기한 거네. 이렇게 계속 뭐 진화하는 나름대로 우주의 그렇게 봤던 법칙을. 거죠. 봤던 건데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 해결은 그렇게 한 시도가 뭐냐? 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정반합의 통일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는 뭐였냐?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역시 아리스토텔리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하에 있었던 거야. 이 패러독스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역설 자체가 서로 상반된 게 이게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를 인정을 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 이 모든 역설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 합의를 이뤄야 돼.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역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칸트가 음, 물 자체를 끌어들인 거나 음, 이 해겔이 된 그 정반합의 통일을 시도했던 것들 절대 정신 안에서 이게 다 역설을 제거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음, 부단한 노력이었다. 음. 예, 뭐 이렇게 이제 명확해. 예. 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 역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그것이 어떤 명제라든가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그대로 공존해서 가는 것 자체를 이게 보지 못하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거. 그걸 하나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그거는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될 그런 현상. 보게 돼. 아,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라는 거야. 우리 그 동양에서 말하는 그 화합이나 그 아, 하모니의 논리가 우리 하모니 논리는 이게 통합을 이루고 이러는 거 아닌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대로 공존을 하면서 계속 그 다이내믹한 텐션 있죠. 이거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많이 그랬잖아요. 그 뭐 우리 그 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참 부럽네. 아침에 싸우고 또 술 한잔 먹고 또 화해하고 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뭐 계속 이제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 영원한 합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망상에 불과한 거야. 지금 자꾸 저 영원한 합일 있죠. 그 물 자체의 영원성, 그리고 절대 정신의 영원성, 이거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서구 철학에 여전히 그 딱 상반된 것들은 하나의 그 모순으로 보고서 제거해야 되지만 뒤쪽으로 오면서 그거를 통합하는 거를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음, 서로 상호 공존하는 거를 주목을 하지만 그래요? 여전히 그거는 하나의 오류이기 때문에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물 자체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끊임없이 그 과정으로서 해결 철학도 과정 철학이잖아 일종의 화이트헤드 철학 과정 철학과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이거를 계속 과정 속에서 과정을 화이트 해결이 이제 과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음, 끌어들이죠. 음, 사실 예전에 그 헤라클라이토스 음, 한국 발음으로 헤라클라이토스가 과거 그 파르메니데스 이전에였죠. 그 밀레토스 학파 딱 그거를 통찰을 했어요. 그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흐르는 강물을 음, 얘기하면서 이게 뭐 끊임없이 세계는 변하고 뭐 이런 걸 통찰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철학적인 그 문제를 이제 전개시키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 해겔 같은 경우 몰라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 비주류였거든 이 과정을 얘기하는 그쪽은 음, 그래가지고 항상 서양 철학은 어떤 절대 일자 정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런 세계를 이제 해왔는데 해겔은 이게 변하는 세계를 드디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과정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상호 반대들이 이제 합의를 이루고 또 반대를 만나고 또 합의를 이루고 계속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절대 정신의 세계를 이게 만난다는 건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시 그게 앱스트랙한 거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냐. 해결은 굉장히 역사를 낙관적으로 봤잖아요. 음, 역사까지 예를 들면서 역사도 절대 정신의 세계처럼 이제 흘러가는 거야. 이 사람 눈에는. 음,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서로 유토피아가 있, 스트럭, 예, 서로 스트러글을 하면서 상호 반대를 만나고 이
적을 만나잖아요. 끊임없이 에네미를 만나고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깨우치고 하면서 계속 진보를 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자, 지금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 기원전부터 해가지고 이 역사 시대를 보면은 기원후 전쟁은 더 끊이질 않아요. 굉장히 이게 끝이 무슨 절대 정신으로 가나? 절대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무슨 이게 역사라는 건 그래서 이게 뭐 진보한다? 음, 일시적으로는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지, 새롭게. 그러나 이게 진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여기에는 끊임없이 그 어떤 circular한 근데 기술의 진보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술은 응? 진보되는데 기술 뭐라고? 아, 과학 기술 아, 아. 진보되는데 인간성 자체가 과연 진보가 됐는가?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기술하고 인간을 이제 구분시켜서 또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게 기술이라는 거 결국 기술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편리함, 그 유용성, 그리고 그 문명의 혜택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진보시키는 거지만 결국 더 불편해지는 거는 요소 인간의 편리함을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불편해지는 요소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복잡해지면서 계속 끊임없이 어 아니 솔직히 이게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우리를 의존하고 사는데 인터넷 그 디스커넥션이라는 거 이게 발생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지금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여튼 그리고 그래. 불안하고 이 불안증을 가속화시켰지 기계 문명이. 예, 기계 문명.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봐서 알지만 그 attention span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 집중력 말이죠. 엄청 짧아, 이제. 진짜 옛날에 뭐 15분을 얘기하고 뭐 그랬지만 이제 5분도 길어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우리조차 나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집중력이 점점 짧아지던데 이게 뭐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이 테크놀로지 영향이 음, 너무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게 모르겠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AI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된단 말이죠, 조만간. 그렇죠. 이게 AI의 지배를 받는데 과연 이게 이걸 진보라고만 볼 수 있겠냐? 물론 뭐 기술만 딱 때려놓고 본다면 뭐 그렇게 기술 발전했죠.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그런 문명사적인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인간을 떼어놓고서 볼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인간 결국 우리 사회나 인간이나 자연 특히 이런 것들을 떼어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봤을 때. 어. 이게 주역의 통찰력이라는 게 이게 서로 그래서 예 주역은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떤 절대적인 뭐 절대 진리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얘기하지. 근데 우리나라 정역은 더해. 네, 정의원. 예. 정역은 오히려 주역에서 이게 그래서 제목이 non-hierarchical이에요. 이게 우리가 헤겔이라든가 칸트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물 자체, 뭐 절대이성 다 이렇게 보면 하이라키컬 하거든. 그 더 위의 개념,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하이라키컬이라는 것도 위계적인 그런 건데, 난 하이라키컬. 그래서 이 주역이 물론 난 하이라키컬이지만 정역은 더 난 하이라키컬이에요. 그러니까 비위계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라는 거, 이 왕이나 군주도 이 민중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음, 위에 상위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뭐 윤석열이 저기 왕 노릇하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이게 금방 이제 끝나게 된다 이거죠. 뭣도 모르는 김건 갈아엎는 거가 어? 있잖아요. 뭐라고? 정의역 사상은 뭔가를 갈아엎는다는 개혁 사상. 그렇죠. 개벽 이 개벽 사상에 이 동학하고 이 정역이라는 이 새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이 내가 볼땐
점점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상한 윤석열 집단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지금 이게 아, 보면은 예, 이 돌연변이 현상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지금 가다가 굉장히 소프트. 후퇴해버리는 이런 건 내가 볼 때 항상 이것도 보면은 주역의 통찰력, 정역의 통찰력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진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서클 돌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죠. 트럼프가 지금 나온 것도 그렇고 이거 나온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조만간 끝나게 돼 있다 이건죠. 예, 지금 보면은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어, 요 패러그래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음엔 더 재밌는 패러그래프 네,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정역에 대해서 좀, 예, 뭐 예, 한번 하죠. 어, 정역과 이렇게 서양 철학 비교하면서 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저기 홍 선생님이 쓰신 책 그 윤과 그 뭐죠? 그 영화? 영화 속에 나온 융의 얘기. 그것도 한번 좀 봅시다. 예, 그거 우리 저기서 토론 한번 해보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언제 그거 한번 토론을 해보면 예, 좋겠습니다. 나한테 좀 파일 좀 보내줘요. 파일 보내줬는데. 파일을 보내줬어? 네. 근데 그게 카톡으로? 네, 그거 그 그래? PDF 파일이 아니라 이북 전용 어,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 열어봐야 되겠다. 미안. 내가 지금, 네, 고학생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예, 주에 네, 다음 주에 보죠. 예,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음.